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화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강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강화에서 특히 부적 강화에서 나오는 도피와 회피, 그리고 무조건 강화와 조건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또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사회적 강화, 자동적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더 강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사회적 강화와 자동적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개념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사회적 강화, 자,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강화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자동적 강화 한번 볼까요? 물리적 환경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행동이 강화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강화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이 있는데요. 사회적 강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행동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강화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동적 강화는 직접적으로 내가 접촉해서 그 강화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뒤에도 이제 간단한 예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자면은 만약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나는 이제 창문을 닫게 되면은 나에게는 따뜻함이라는 강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따뜻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1차 강화인데요. 이런 강화를 얻기 위해서 창문이 열려 있어. 내가 가서 그 창문을 직접 닫고 이제 내가 강화된 결과를 얻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자,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성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창문을 좀 닫아줘 해서 창문을 닫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나는 또 따뜻함이라는 강화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 행동이 강화가 된 거죠. 앞으로 추울 때는 자동적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강화를 할 수도 있고 그 행동을 할 결과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창문을 닫게 되는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행동과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강화라고 할 수 있고요. 자동적 강화는 스스로 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이 없었죠. 스스로 문을 닫아서 이러한 강화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강화하고 자동적 강화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강의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이제 자동적 강화 행동들이 있습니다. 상동 행동이나 자기 자극 행동.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강화와 자동적 강화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피 행동과 회피 행동이 있어요. 자, 우리가 부적 강화일 때는 어떤 혐오 자극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혐오 자극을 이제 있을 때 우리가 혐오 자극을 제거하거나 이걸 감소하기 위해서 그 행동이 늘어나는 것이 부적 강화라는 이야기로 자, 우리는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그 혐오 자극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행동적으로 볼 때는 도피 행동과 회피 행동이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도피와 회피는 엄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자, 이것도 개념을 한번 읽어보면요. 도피 행동 같은 경우에 행동 발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혐오 자극의 종결을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혐오 자극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행동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혐오 자극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제거하거나 종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회피 행동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발생은 혐오 자극의 출현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즉,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혐오 자극을 피하게 되고
그 행동이 강화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떠한 혐오 자극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도피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도피한다고 하죠. 어떤 상황이 내가 싫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곳에 아예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 자극이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이걸 이제 회피 행동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자동차를 탔을 때 우리가 경보음,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은 경보음이 울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에 자, 처음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삐삐삐삐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혐오 자극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행동, 이제 이 혐오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 혐오 자극의 종결을 가져온 도피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회피 행동은 이제 몇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또 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은 또 경보음이 울리겠지. 그러면 미리 안전벨트를 하고 시동을 켠다든지 아니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혐오 자극, 삐삐삐 하는 소리 자체가 출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회피 행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나오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도피 여기 있죠. 어떤 사람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걷다가 재빨리 잔디 위로 올라와 걷는다. 잔디 위를 걷는 것은 뜨거운 아스팔트 여기를 도피하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잔디 위로 올라와 걷는 행동이 아스팔트를 걷고 있다가 잔디 위로 올라와 걷는 행동이 이제 강화된 거죠. 이거는 강한데 부쩍 강화예요. 왜? 뜨거운 아스팔트 맨발로 그러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발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선은 이거는 아스팔트로 먼저 걸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자극을 도피한 경우입니다. 일단은 혐오 자극이 출현을 했고 그러면 이제 잔디 위로 올라가면은 그 자극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도피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이 많으면은 아스팔트 위가 이제 뜨겁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다음에는 신발을 신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는다. 신발을 신는 것은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에서 회피하려는 결과이다. 처음부터 이 이제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라는 혐오 자극이 출현을 하는 것을 방지해 버렸죠. 이것 말고도 처음부터 잔디 위 아스팔트를 아예 안 걸으면 되는 것도 회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보면요. 자, 극장에서 10대 소녀물이 주변에 앉았다. 자, 소녀들이 영화 관람하는 동안 매우 떠들었기 때문에 그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녀들과 떨어져 앉으려고 이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동한 행동이 강화가 된 거예요. 왜? 그 소음이라는 거, 소음이 혐오 자극입니다. 일단은 그게 발생을 했고 거기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도피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극장에 갔을 때 10대 소녀가 있으면 이제 그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리 떨어져 앉는다든지 극장에 10대 소녀가 있을 때는 극장을 안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회피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쭉 한 번 더 보시면요. 전기 충격이 주어지자 지는 다른 쪽 칸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예. 즉시 지는 전기 충격을 피하게 됐죠. 그러면 미래의 지는 지렛대를 더 잘 누르게 된다. 더 잘 누르게 되는 건 제가 강화라고 이야기했죠. 강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부적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적 강화 중에서도 우리가 엄밀히 더 말을 하자면은 이거는 하나의 도피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피 행동. 일단은 그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나자 지는 다른 쪽으로 점프해버렸어요. 전기 충격은 안 났죠. 소리라는 게 시그널. 예, 하나의 우리 나중에 이제 행동 중재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은 여기는 해피라는 거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자, 왜 해피냐? 소리가 나자 소리가 나한테 혐오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 충격이라는 혐오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면 즉시 다른 쪽으로 칸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전기 충격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 보면은 행동은 똑같아요. 미래의 지는 지렛대를 더 잘 누르게 된다라는 부분은 이 상황을 이 상황에서는 부적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하자면은 이게 도피 행동인지 회피 행동인지를 조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강화인과 조건 강화인이 있어요. 무조건 강화. 자, 앞에 조건 강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작적 행동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무조건 강화인과 조건 강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이후에 파블로브의 법칙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동영상은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강화인. 자, 우리가 영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개념을 보면 강화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선제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거죠. 생물학적인 거. 자연 강화인이라고도 하고 1차적 강화인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결국에는 자, 우리가 아무런 이제 선제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자, 배가 고프면은 뭔가 먹을 것을 찾는다든지 자,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 거, 따뜻한 이제 불 같은 거 이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연 강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 강화인 또는 1차적 강화인. 안 그러면 자연 강화물, 자연 강화제, 1차적 강화제, 강화물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거는 용어에 따라서 인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용어를 쓰거든요. 자, 해석하면서 이게 다양해진 거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강화인이라는 말을 먼저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건 강화인은 뭐냐? 처음에는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중립. 자, 아무런 강화가 되지 않는 중립적인 거,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형성된 조건 강화인이나 무조건 강화인과 짝지어져서 강화인으로 형성된 자극을 의미한다는 거죠. 짝이란 거, 페어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페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건 강화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1차 강화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죠. 1차 강화하고 1차 강화하고 연계가 된 거. 자, 다음에 파블로의 법칙에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 침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음식이 주어져야 침이 나온다는 거는 무조건 강화가 된 겁니다. 무조건 자극에서 무조건 그 반응이 왔고 그 음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강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자, 종소리, 메트로놈 소리라고도 하는데 종소리를 울리고 음식을 주니까 이후에 종소리만 울려도 음식이 나올 거라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처음에 종소리를 그냥 울렸으면 이거는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형성된 조건 강화인,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강화인 되겠죠. 음식이라는 무조건 강화인과 계속 페어, 짝을 지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건 강화인으로서의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종소리만 울려도 이런 강화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하나의 조건 강화인이 된 거죠. 나중에 종소리하고 발자국 소리, 종소리하고 또 다른 제스처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조건 강화인하고 또 조건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짝이 되면은 조건 강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화된 강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다양한 다른 강화인과 함께 사용되는 강화인인데 우리 보통 보면은 조건 강화인, 자, 아까 실험에 의해서는 종소리만 조건 강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일반화된 강화인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화라는 개념은 보통 다양한 상황, 시간, 누구에게나 효과가 되는 강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강화인은 아니에요. 조건 강화인 중에서 자, 누구에게나 강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강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화된 강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강화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강화는 앞에 이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화에 대한 원리도 이렇게 익혔는데 이러한 강화의 효과를 더 높이려면은 어떠한 영향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책자에는 좀 다른 이제 용어로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이는 5가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즉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알겠죠? 자극은 행동 후 즉시 주어졌을 때 강화인으로서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행동이 발생했어요. 강화를 바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유관, 이제 나중에 유관도 나오는데요. 빠르게 줬을 때, 아,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강화를 받는구나 해서 다음에 강화받기 위해서 이 행동을 더 해야지라는 그런 즉시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게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달과 연관이 있는데, 자, 발달이 조금 더 지체되어 있는 아이일수록, 그리고 기다림이 적은 아이일수록 즉시성이 유효하고요. 그런데 조금은 더 이제 기다림이라는 개념, 자, 이후에, 자, 강화가 주거라는 기대 심리를 아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즉시성의 시간을 더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즉시적으로 강화인을 제공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건 알게 되고요. 자, 유관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관. 자, 자극은 행동에 유관되어 있을 때 강화인으로서 더욱 효과가 크다. 자, 이 말은 뭐냐? 자, 이 행동이 유관이라는 거는, 자, 이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준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 착석하는 행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착석을 해서 5분 동안 잘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강화인을 줬다라고 하면은, 자, 이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목표로 했던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강화인을 계속 줘야 돼요. 그런데 착석을 5분 하고 있을 때도 강화인을 주고, 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안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강화인을 주게 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받은 거지라는 이런 관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조금 더 기민하게 해준다. 관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해준다. 결국에는 이게 유관되게 해준다. 내 행동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인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 보면 박탈은 특정한 시기에 강화인으로서의 자극을 더욱 효과적이기에 만든다는 건데, 박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우리가 강화를 좋아하는 아이가, 자, 만약에 고래밥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고래밥을 우리는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화를. 그런데 강화를 쓰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벌써 앞 시간에 그 고래밥을 2통을 이렇게 먹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는, 자,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고래밥 하나를 줘야지라고 하면 이 아이는 과연 그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 박탈이라는 거는 이제 결핍이라는 그 내용으로 쓰는데요. 결핍이 됐을 때 뭔가 이게 효과는 더 커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하면 큰 돈이 되지만은, 자, 삼성의 이재용, 자, 부회장님한테, 이렇게 2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자, 200만 원 줄 테니까 이렇게 하실래요? 이런 행동을 할래요? 라고 하면은 아마 더 안 하게 될 겁니다. 결핍이 되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거고요. 만약에, 예,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포만이 된 거죠. 그리고 배가 너무 부른데 이걸 하면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래밥을 먼저 많이 먹고 왔는데 또 고래밥 조금 주겠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앞 시간부터 계속 안 먹고 있었어요. 고래밥이 오늘 너무 먹고 싶어. 결핍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유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아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나에게, 자, 저는 포도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저는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잘하면 포도 줄게 하면은, 저는 저에게는 좋은 강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사과 줄게. 자, 누구나 다 똑같은 강아인이 아니라는 거죠. 강아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도. 일반적으로는 더 강한 자극이 더 효과적인 강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행동이나 어떤 우리가 바라는 행동 아니면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줄어드는 행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 강화를 해주거든요. 이때는 크게 이렇게 해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행동을 했는데 강화를 해주는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준다? 안 그러면은 제스처가 너무 약하다 하면은 그 강화의 효과는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의 강도도 더 강한 자극이 더 효과적인 강화인이 되니까 이것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강화를 사용할 때, 이게 강화 계획이라는 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강화 계획을 작성하실 때 이 5가지 요인을 잘 파악해서 강화 계획을 짜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 학습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인지를 가리킬 때 행동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자, 도전적 행동하고 연관된 대체 행동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대체 행동을 향상시킬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는데, 이 강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알면은 기본적으로 행동의 원리에 대해서는 큰 틀은 잡아 나가셨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